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은 2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속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도 할 겸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만들게 됐는데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먼저 이쪽에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12세대까지 나온 마당에 10세대 i3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10세대보다 12세대로 가는데 약 1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10세대 CPU도 RX 6500XT 그래픽카드 사용률을 충분히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10만원 더 아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한테는 더 이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게임 성능에 집중하고 싶으면은 램을 8기가로 만들더라도 그냥 12세대로 가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진짜로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구성 비교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위쪽은 지난 영상에서의 구성인데요. 10세대 i3 1105F를 사용한 쪽은 CPU랑 메인보드가 좀 저렴한 만큼 그 돈을 메모리랑 SSD 용량에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래쪽은 12세대 i3 12100F를 사용을 하면서 금액이 늘어나서 메모리를 듀얼 채널 8GB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뭐 양쪽 다 똑같이 RX 6500XT로 맞췄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드는 AMD에서 제가 대여만 받았습니다. 그 외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SSD도 용량을 제가 기존 견적보다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SSD 브랜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 차이가 2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량은 2배 나니까 이거는 사실 512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일단 뭐 가격 비슷하게 한다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실제 테스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파워 용량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소소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두 개의 견적 간에 성능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변경점은 CPU와 메모리를 변경을 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i3 12100은 메모리 클럭을 3200MHz까지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램 오버를 했습니다. 1105F는 오버클럭을 못하니까 램 타이밍이 낮은 메모리로 애초에 골랐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12세대 쪽이 3만원 정도가 더 비싸긴 한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 차이는 이 3만원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정도 게임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난 영상이랑 동일하게 환경은 Full HD고요. 옵션은 게임에 따라서 보통 아니면은 중간 옵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그는 국민 옵션으로 했고요. 배그 영상을 보시면은 일단 뭐 평균 프레임 자체는 양쪽 구성 모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하위 1% 프레임이 꽤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두 단계 업글이라고 하기까진 좀 그렇고 한 1.5단계 업글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실내에서도 확실히 12세대 쪽이 그래픽카드 사용률 유지를 높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아블로인데요. 이쪽은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사실 1105F 쪽도 게임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긴 하지만 12100F 쪽이 너무 성능이 좋아요. 이게 같은 그래픽카드를 쓰는데 이렇게까지나 차이가 크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성능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쯤 되면 오히려 AMD가 걱정되는 느낌이에요. 이 그래픽카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AMD에서 빌린 건데 그래픽카드는 그렇다고 치고 라이젠 CPU가 사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대응 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를 보면은 이거는 비교적 차이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긴 나요. 그런데 사실 이 사이버펑크가 그래도 고사양 게임 축에 속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 그냥 게임하기 아주 원활한 환경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FSR을 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FSR이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DLSS처럼 AMD 쪽 기술인데 해상도를 갖다 업스케일링을 하면서 프레임을 올려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켰을 때 동일 조건으로 적용을 했을 때 12100F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게임 진행이 가능한 정도가 됐지만 1105F 쪽은 하위 1% 프레임을 보면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게임들보다도 사이버펑크의 결과를 보고 조금 더 12100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건데요. 왜냐면 옵션 타협도 하고 FSR도 켜야 했지만 그래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최소 환경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가 좀 크다고 봤어요. 다른 게임들은 그래도 양쪽 다 플레이는 가능한 거였지만 사이버펑크 같은 고사양 게임은 12100F 쪽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고사양 게임들에서도 아마 사정이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그리고 FSR 지원 안 하는 고사양 게임은 그래픽카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뭐 어차피 둘 다 힘들 거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3만원 정도를 더 주더라도 12100F 쪽으로 가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은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100F 쪽은 지금 메모리를 듀얼 채널 8기가로 만든 거였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6기가로 구성을 하면은 프레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제가 사이버펑크 하나로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좀 놀랄 만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램 용량만 8기가랑 16기가가 차이가 있는 거고 램 타이밍이랑 클럭은 똑같아요. 다른 게임에서는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지만 게임 할 때는 8기가가 넘어갈 정도의 데이터를 한 번에 램에 불러와서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RX 6500XT는 하드웨어 가속이 안 되니까 영상 편집에는 잘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오로지 게임용으로만 쓰는 걸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메모리가 16기가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평소에 인터넷 창을 막 20, 30개, 막 40개씩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쓰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저는 일단 게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결론은 12100F 쪽이 낫겠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D 쪽이 걱정됩니다. 지금 AMD에는 10만원대에 대응 가능한 CPU가 없어요. 딱 한 2년 전쯤에 라이젠 3 3300X가 보급형 시장을 진짜 소위 씹어먹고 다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i3 12100F가 딱 그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편? 백업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실히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좀 과소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12세대로 고르는 걸로 정정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